그 내용이 이제 이런 뭐 그 판례집에 쭉 공유자의 법률관, 공유자 간의 법률관계에서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물 관리 판례에 대해서 가반수를 결정한다든지 이 내용은 우리가 저 기본 강의, 요약 강의 했던 부분이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마지막으로 그 지어세 공유자 간의 사용 수익에 관한 특약입니다. 지어세 공유자 간의 사용 수익 특약이다. 했다면 이거 특약은 유효하죠. 특약 해석이 유효인데 이게 특정 성계인한테 승계되는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승계된다는 거죠. 사용 수익 방법에 관한 내용이니까 승계받는 사람은 승계된다. 다만 승계되더라도 사정 변경이 생기고 있으면 가반수 지분권자는 변경이 가능하다. 특약 내용이 이제 승계인한테 승계됩니다. 승계되는데 그 변경의 필요성이 생기고 그건 입증해야 될 문제겠죠. 두 번째, 가반수 지분권자는 그럼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승계되는데 사용 수익을 어떻게 사용한다 이게 그대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승계될 수 없는 것이 있다. 승계 안 된다. 어떤가? 지분권자의 사용 수익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거야. 제한한 특약. 사용 수익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한 특약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을 병이 있었어요. 공동상속이에요. 상 봐서 이 사람이 단독으로 무상 사용하기로 을병이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갑이 단독 사용하는 거예요. 지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병이 정한테 지분을 양도해요. 그러면 이 무상 사용권의 특약이 그대로 승계되면 정은 이 전체를 사용 못하잖아요. 자기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데 자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 결정되고 승계인이 사용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특약이기 때문에 이 특약이 이거는 승계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정이 이걸 알고 샀으면 그 점 알고 샀으면 이게 승계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지분을 양수했는데 보니까 이게 있더라. 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닌 한 본질적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것이 지어세 A번은 요 부분이고 B번은 요 부분이다 말이죠. B번은 요 부분이다. 예, 요것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기본 강의 때는 요약 강의 때는 깊이 안 들어갔는데 요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죠. 각자. 다만 보존행위는 물건을 공유물 유지 수선하는 거죠. 그 개념에 해당되면 다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그 공유자 이용 관계죠. 그 다음에 공유물자 부담은 지분 비율로. 다만 이게 대외적으로는 부담이 불가분 채무다 맞아. 대내적으로는 가분 채무고. 그러니까 공유물에 비용이 900만 들어갔다. 갑을병 공유물에 비용이 900만 들어갔으면 대외적으로 수리업자한테 9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수리업자가 갑한테 900만 원 청구하든 병한테 900만 원 청구하든 갑한테 청구하든 어느 한쪽에 청구하면 900만 원 저는 다 줘야 됩니다. 청구권자는 선택할 수 있겠죠. 한 사람한테 900만 원 받을 수 있고 아니면 300만 원씩 청구할 수도 있고 한쪽에 500 받고 한쪽에 300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불가분 채무다 말이죠. 어느 한쪽에 전액을 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갚으면 대내적으로는 뭐다? 가분 채무다. 즉 지분 비율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내용이 그 부담인데 다만 자 보증금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보증금이든 뭐든 상관없다. 다만 아까 보증금 부당이득 반환할 때 참고로 부당이득 반환할 때 사용료니까 차임이죠. 보증금에 자기 지분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보증금을 자기 지분으로 반환 청구 지분 비율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고 아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사람이 임대 넣을 때 보증금을 뭐 5천만 원 받았단 말이죠. 5천만 원은 자기 지분 비율로 1천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고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의 지분 비율로 받아간다는 거죠.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없어요. 부당이득의 내용이 차임이지 보증금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주의를 하시고 다시 들어오면 이 부분도 이제 대외적으로는 불가분 채무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다 줘야 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보증금에 대해서 이제 그 가분해서 책임지죠. 다만 특약으로 A, B, C 공제 A가 수리 맡기면서 A가 수리업자한테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A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 특약이 없는 경우에 불가분 채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이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불이행하면 지분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죠. 이건 형성권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에 했던 내용이죠. 형성권이죠. 1년간 의무 이행을 지체한다. 첫 번째. 이러면 두 번째는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 시가상당의 매매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을 바로 계약이 쳐야 된다. 이것이 이제 부담이죠.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이고 대외 주장은요. 공유관계 주장할 때는 전원 명의를 해야 되고 지분권에 주장하는 것은 각자 할 수 있다. 단 형사 범위가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자기 지분만 행사해야 된다. 만큼 해당되고 예외적으로 지분 초과 자기 지분 초과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지분 초과가 그 보존행위 해당할 때는 지분 초과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기본 강의할 때 요약 강의할 때 몇 번씩 반복했으니까 알 수가 있죠. 자기 지분만 해당한다라는 내용은 예컨대 A, B, C 3분의 1 있는데 만약에 B 이 지분을 D가 이전해 갔다면 이주해서 이전해 갔어요. 등기를. 그러면 B가 돌려달라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건 가능한데 A가 자기 지분권에 기해서 값보고 이렇게 이전해라. 이건 안 된다. 타인 지분 침해했으니까 그걸 이전해라.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자기 지분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A, B, C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E가 불법 건축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지분권만큼 발행하라. 이건 안 되니까 이때는 전부를 철거하고 전부를 발행하라 할 수밖에 없다. 그때는 왜? 근거가 뭐냐? 자기 지분 초과한 거야. 보존행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면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존행위에 해당하는가 안 하는가는 여러분들 이제 그 판례에 자세히 적어놨어요. 보존행위 대외 주장에서 보존행위에 해당하는 거 C번에 1번은 원인 제3자가 등기를 원인무효로 가져갈 때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고 2번에 말소하고 각자 명의별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것도 청구할 수 있다. 지분별로 이전 등기하라 할 수도 있고 3번에 이제 지분의 공제 1인이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 점유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공제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다만 4번에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제기해서 반환 청구해라 안 하면 소멸시효 중단은 청구한 사람만 중단된다라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왜?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권리 행사한 자만 보호하니까 이 사람만 권리 행사했다면 이 사람만 소송 제기하면 이 사람 권리만 행사하니까 이것만 중단되고 이건 중단되지 않아요. 그게 비록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그거는 주의해야 된다. 그것이 4번 문제고,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그 1번에 보면 다른 공자 지분 침해를 말소 또 반환하라 청구 못하고, 불법행위 돈에 관한 문제, 부당이다 돈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전부 다 나눌 수 있는 거죠. 나눌 수 있는 건 이거는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자기 지분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초과 부분을 청구할 수 없다. 즉 A가 공유물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것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본 강의했던 내용을 쭉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이 없다. 제3자가 공제를 상대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물 분할도 우리 기본 강의하고 동일하니까 그렇게 뭐 특이한 것이 없다 말이죠. 그중에 하나만 이야기할 건데요. 공유물 분할도 원칙적으로 뭐예요? 협의죠. 법에 보면 협의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재판상 분할이다. 예외니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니까, 협의가 성립된데도 불구하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못 한단 말이죠. 그죠? 얘가 이거죠. 이렇게 을 이렇게 나누기로 협의 맞는데 을이 자기 땅이 안 좋다가 이행 안 하려고 그러면 이행 요구, 이행 판결을 구해야지. 이걸 해야지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 청구 못 합니다. 왜? 공유물 분할이란 것은 당사자들이 나눌 수 없으니까 판사님 나눠주십시오라고 해서 판결로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상 협의가 이루어진데 협의 이행 안 할 때는 이행 판결을 해야지 재판상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이 협의가 원칙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협의 없이 바로 청구 못한다라는 내용이 관련 판례고, 재판상 분할할 때 분할 방식은 원칙적으로 햇물 분할이고, 햇물 분할 없이 바로 대금 분할할 수 없습니다. 햇물 분할하고 안 될 때 대금 분할해야 된다. 현재의 감소돼야 된다. 현재의 가액이 감소된다. 감소될 때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대로 해야 되고 안 되면 해야 된다. 다만 햇물 분할할 때 당사자 분할 방식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나눌 수 없으니까 나눠달라니까 당사자가 분할해달라는 방식으로 구속될 필요 없는데, 다만 지분 비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지분 비율로 나누는데 이때 지분이란 건 면적 지분 비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의 지분 비율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경제적 가치의 지분 비율이다. 경제적 가치에 따른 지분 비율이지 면적에 따른 지분 비율로 나눠야 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해서 면적에 따른 분다. 근데 이 경제적 가치의 지분 비율을 나눌 수가 없더라. 그러면 뭐 현재의 가액이 감소된 거니까 그때는 뭐 대금 분할한다. 이때 대금 분할 플러스 현금 분할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다. 분할된 분할 효과는 기본 강의처럼 지분 매매고 협의된 등기시, 판결할 때는 판결시, 판결 확정시죠. 그러면 담보채무, 지분에 관한 담보채무이 발생하죠. 담보채무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공유물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그 공유물 저당권은요, 담보채무요. 요 을 2분의 1, 2분의 1은 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거죠. 그럼 나눠지면 이렇게 나눠지면 을 되면 종전 공유물
전체 2분의 1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지 여기에 집중된 이 설정자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객관식으로. 그 부분은 뭐 요약 강의나 기본 강의 할 때는 그대로 됩니다. 저당권이 설정자의 공유물 분할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종전 공유물에 그대로 분할돼서 존속한다라는 거 하나 있고, 다만 또 하나는요, 재판상 분할될 때 담보 책임으로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야. 담보 책임 내용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대응감액 청구 등이 있는데 해제는 못한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데,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 판례 지문을 모아놨기 때문에 우리 했던 걸 그대로 한번 보면 되는데, 다만 이제 공유물 분할 대상과 관해서요, 공유물 분할 자유가 관해서 대상, 분할 대상과 관해서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원래 이게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이건 갑을 공유고, 이거는 갑단덕이에요. 근데 공유물 분할 대상은 요것만 해야 되지 요까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매 청구를 요것만 해야 될 걸, 이것만 경매 청구해야지 요까지 포함해서 일괄 경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청구하는데 햇물로서 분할을 하면 가치가 손상된다. 그래서 경매 청구를 해서 대금 분할 가려는데, 대금 분할할 때 공유물이 이것만 경매 청구해야지 이것까지 함께 경매 청구할 수 없다. 즉 공유물 분할 대상은 공유물이 하나다. 그 정도 하나 기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본 강의했던 내용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 제한 물건을 하겠습니다.